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포스터 제작해야 되는데, 그죠? 이 포스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정보 디자인, 그 시각 디자인과 관한 수업 중에 수업 내용과 좀 유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우리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 그러니까 정보의 시각화라는 뭐 데이터의 시각화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일련의 그 디자인과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안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작업을 어떻게 할까? 혹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게 되면 뭐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지금 만드는 이제 포스터 자료를 여러분들이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예 지금 이제 PPT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그 실제 진행이 어떻게 될지 하면서 우리 이렇게 넣으면 되는구나, 뭐 저렇게 만들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전체를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하나 좀 만들어 놓고요. 이게 요렇게 떠버려서 나중에 요걸 좀 내려놨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그 포스터는 왜 만드는 건가라는 생각을 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인포그래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 플러스 그래픽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와 그래픽, 그림,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나 다이어그램이나 이미지, 차트 등을 활용해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학회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포그래픽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내용을 아무튼 뭐 축약해서 정리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래픽으로 한눈에 보이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할 거는 인포그래픽 작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포스터인데 우리가 흔히 초중고에서 말하는 이제 포스터, 홍보용 포스터가 아니라 그건 학회 발표용 포스터. 그러니까 이게 포스터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발표 자료를 이제 큰 한 페이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제 그냥 우리의 연구 자료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용도도 있지만 잘 보여주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포그래픽 작업을 좀 겸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많이 그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인포그래픽이라는 용어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소하긴 한데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칠판에 지도를 그려가면서 설명하거나 도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거 다 인포그래픽입니다.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화하는 전체 일련의 활동을 다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인포그래픽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습득이 빠르고 듣는 사람이 그 다음에 공유를 쉽게 할 수 있고 보기에 좋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인포그래픽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포그래픽을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포그래픽이 얘는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인포그래픽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봤을 때, 이거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느낌 혹시 오시나요? 자, 금방 여러분들 캐치할 것 같은데, 커피 베리에이션의 종류와 그 다음에 커피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죠.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의 종류와 즉 그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좀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에스프레소가 있고 에스프레소 마키아또, 뭐 꼼파니아 이런 게 쭉 들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아메리카노 같은 메뉴는 실제 커피를 만들 때 그 메뉴의 주된 활동이 에스프레소와 물이 1대5로 섞여야 한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30ml에 물 150ml를 넣어서 180 만드는 게 사실은 아메리카노의 그 원래 정석인데, 근데 이게 매장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아마 뭐 제일 많이 가는 카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톨 사이즈 커피를 말할 때 355ml를 말하거든요. 355ml를 말하면 에스프레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ml에 물 150ml면 180ml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톨 사이즈 커피는 에스프레소 투샷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 60ml에 그 물 150 곱하기 2개 하면 300이죠. 이게 360ml. 이거 거의 아메리카노의 양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식이죠. 조금 뭐 다르게 또 매장마다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샷을 적게 넣고 물을 많이 넣어줄 수도 있고, 자기들 쓰는 커피에 따라 다른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보면 카페 모카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에 뭐 스팀드한 밀크랑 그다음 휘핑 크림 넣고 초콜릿 시럽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 자체가 사실은 여기 비율과 안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안 맞겠죠. 그리고 카푸치노나 뭐 카페 브레브 같은 거, 그냥 플랫화이트, 카페 라떼 이런 것도 그 원래 정석식 그 커피 메뉴에 비하면 양이나 뭐 배율 이런 거 다 다른데 그냥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내가 제공하고 싶어 하는 정보가 여기서는 그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메뉴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만 좀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간단한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 사진을 활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인구 속에서 베지테리안이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숫자로 보는 베지테리안, 채식주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베지테리안이, 그러니까 여기서 베지테리안 in numbers 하고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Of the world's vegetarian Indians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비율이 70%다. 그래서 이게 7대3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 in 30,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인디아에서는 70%가 베지테리안인데 미국에서는 30명 중에 1명이 베지테리안이다. 이런 거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59대 4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놓고 그 다음에 farm animals died each 이건 세계에서 먹는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죽어가는 동물이 600만 이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을 해서 이제 원래 채식주의라는 의미에 맞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양의 자료를 한 장으로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스터가 약간 뭐 이런 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튼 순서의 단계를 따라갑니다. 보통 연구 결과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연구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your bachelor degree worth it 하면 너의 학사학위가 어느 정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냐 뭐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링크가 최근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잘 안 열리긴 하는데 오늘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죠. 제가 저기에 들어간 원정보가 얼마나 많은지를 되네요. 요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자, 요게 원래 그래프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정보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밑에 지금 다 원래 원정보예요.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갈 만큼 이제 한 것을 이렇게 크게 우리의 그림으로 표현해서 정보의 양을 완전 딱 눈에 보이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글과 그림을 혼합해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 전체가 아니라 여기 나온 이 부분이 How to ride on escalator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인포그래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과 초록색이라고 합시다. 네,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서 해도 되는 거,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겠죠. 사실 이건 세로로 만든 포스터잖아요. 인포그래픽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넣다 보니까 우리 지금 가로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러면 이제 글자 좀 작아지고 하겠지만, 세로로나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인포그래픽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여기입니다. 203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홍대에서 나오는 동네 잡지라는 게 있어요. 스트리트 H라는
이 동네 잡지가 10년째 나왔거든요. 10년 나온 동네 잡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여러 홍대를 지도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203x.co.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포그래픽 디자인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인포그래픽 디자인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거 그냥 봤을 거예요. 이런 거 버거 이런 거 엄청 유명하거든요. 인포그래픽에서는 음식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고 학교 생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사람 캐릭터도 있고 이 203이 같이 유명한 것 중에 이런 중간에 있는 중간에 뭔가 이런 큰 그림을 통해 확실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참 보여줍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학회 포스터 이렇게 만들면 훨씬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중간에 쭉 보다 보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고양이 캐릭터 나오거든요. 이 고양이 캐릭터가 실존하는 고양이인데 여기 어디로 가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양이 캐릭터를 보면 고양이를 가지고 다양하게 느낌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찾아보는 거로 하고 이런 식의 인포그래픽들도 가능하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결과가 엄청 많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시각화 결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도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정도 하는 거로 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는데, 인포그래픽은 정보 혹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자료 수집을 통계청이나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네이버 데이터랩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데이터 같은 것들은 생명연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이 외에 이제 다양한 자료 수집처 중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실제로 인포그래픽을 다루고 있는 미디어들도 있어요. 비주얼 라이브나 전자신문 인포그래픽들이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 이런 데 보면 실제 인포그래픽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뒷받침할 자료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삭제할 것인가, 무엇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 중에 꼭 나가야 될 것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미지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미지로 할때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떠올린 이미지가 다른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인포그래픽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모두가 좋아하는 배우일까?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구글 검색을 했을 때 한번 찾아보는 거죠. 구글 검색에서 우리나라 한글로 해도 나오긴 하는데요.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다 인포그래픽스 코로나 이렇게 쳐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인포그래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있는데 쓰는 게 픽토그램이라는 겁니다. 인포그래픽이 두 단어를 합친 것처럼 픽토그램도 그림을 뜻하는 라틴어 픽스와 그 다음에 글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레마를 합성해 놓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사물이나 시설 그리고 행동 등을 상징화해서 빠르고 쉽게 이해하게 하는 문자이자 시각 디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픽토그램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비상구 표시, 누가 봐도 저건 비상구를 이야기하는구나 알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픽토그램은 더노운 프로젝트라는 데나 아이콘 SDB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키워드들을 구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이 픽토그램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단어를 형상화한 걸지 혹시 예상할 수 있으실까요? 자, 이거는 제가 creativity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온 픽토그램입니다. 그런 느낌 드시나요? 뇌에서 뭔가 생각을 해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이 픽토그램의 장점이긴 한데, 이건 쓰기 나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배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 옮겨보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서
그 그림의 빈자리들이 뒷 배경에 있는 색깔로 채워지죠. 이런 거를 이제 벡터 이미지라고 부르는데요. 요 이미지들이 이게 그냥 그림면이 아니라 요 선을 따라가면서 선으로 연결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이미지로 제작된 이미지를 써야 이게 벡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였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걸 한번 저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JPG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림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JPG로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다른 건지 아시겠죠? 이랬을 때 이 뒤에 그림을 살릴 필요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배경이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기 상태가 지금 배경이 그 그래픽이 있는 상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배경이었다 하면 얘는 여기 있으면 안 어색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게 어색하죠. 배경 색깔을 얘랑 맞추지 않는 이상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지저분한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드시죠? 그럴 때 쓰는 방법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하실 줄 알면 뭐 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가끔 파워포인트가 쉬울 수도 있거든요. 여기 파워포인트 그림을 내가 불러온 다음에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그림 서식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배경 제거 있죠? 배경 중에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지금 여기 약간 더 진하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내가 그 원래 이미지로 보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경 내용 유지를 체크하면 얘만 남았죠. 근데 지금 우린 요거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배경 제거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을 맞춰가지고 얘는 여기 있는 글자들은 사실 이거 뭐라고 할까? 여기 노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서 너희가 이 그림을 쓸 때 저런 저작권을 표시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살리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임의로 요거 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아직 그대로죠. 그럼 여기서 보관해야 할 영역 표시를 눌러서 내가 보관하고 싶은 부분 누릅니다. 색깔이 진해졌죠. 여기다 한꺼번에 다 그려졌죠. 이게 벡터니까 쉬워요, 사실. 이게 원래 벡터였던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만약에 이렇게 눌렀는데 실수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닌 데가 실려 나왔다라고 제가 너무 잘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하면 자 깔끔하게 따졌죠. 근데 하고 보니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D 글자가 아니라 요 안에 거도 튀어나왔죠. 그럼 여기서 다시 배경 제거 들어가 본 다음에 여기 플러스한 거 말고 제거할 영역 표시에서 이 안에 하얀 부분 눌러서 지워줍니다. 안에 하얀 부분.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다시 이만큼만 남았죠. 이런 거, 이게 이 정도면 잘 안 따지는 건데, 위에 거, 이거는 정말 깔끔하게 따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잘라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면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포스터를 만들 때 픽토그램이나 인포그래프를 검색해서 만드는 거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부분이라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만의 포스터를 만들 때 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를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다른 그림 프로그램 여러분 쓰셔도 돼요.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그려도 되고 그리거나 표현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더 많이 잘 쓰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새로 그래프를 만들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파워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큰 거 어떻게 그려요? 라는 게 큰 문제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 요 오른쪽 화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보기를 누르고, 보기가 아니죠. 디자인을 누르고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보면 되는데, 사용자 지정, 우리가 지금은 이제 표준이냐 와이드이냐의 문제인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들어가 보면, 슬라이드 크기가 가로, 세로가 있거든요. 이걸 우선 선택을 해줘야 돼요. 밑에 거는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노트나 유인물에 나중에 발표할 때 쓰시는 거니까 우리가 세로 포스터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세로로 바꿔줍니다. 요거만 해보고 확인해 볼게요. 누르면 자 최대화 맞춤하기 나오는데 요 그림 그리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난 이 그림을 그려놨을 때는 내가 그린 그림이
그냥 원래대로 크게 맞춰주면 좋겠다 하면 최대화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바꾼 화면에 맞게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면 맞춤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누를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세로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요 세로는 사이즈를 다시 보면 가로 19, 세로 34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전지 사이즈인데, 전지 사이즈 여기 좀 없잖아요. 그래서 레터 A3, A4 뭐 이 정도 되니까 배너 정도, 배너로 되게 작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그 와이드 스크린 아니고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그 가로 세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제 인쇄소랑 아직 협의를 안 해서 정확하게 지금 사이즈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가가지고 네이버에서 전지 사이즈 이렇게 치면 밑으로 내렸을 때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륜판 계열 치수 같은 경우에는 7889가 1090, 국판 계열은 6391, 939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를 쓸지 이걸 쓸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B랑 A 사이즈도 다릅니다. 조금씩. 그래서 지금 출판 인쇄용으로 보고 사륜판 계열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륜판 계열은 78 곱하기 1090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자, 78 단위가 없어졌네. 단위가 아마 센티미터로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9 이렇게 쓰고, 자, 확인 이렇게 누르고 최대화 이렇게 놓읍시다. 사실 최대화하면 그 글자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홈 들어가 보면 글자 크기가 186입니다. 엄청나죠? 롤백 해볼게요. 아까 45였어요. 18, 45 였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크기 78.8 하고 109 잡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맞춤 확인으로 가면 글자 크기가 똑같이, 요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186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까랑 똑같아 보였던 사이즈가 실제로는 186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포스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요 글씨를 그 시각화한 제목처럼 보겠다 하고 여기다 가져와 볼게요. 요만해. 이렇게 해서 원본 서식 유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 글자가 요만해집니다. 자, 36포인트가 여기 들어가면 이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미지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뭐 이게 제목이다.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여기 제목이면, 여기에 어떻게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들어가는 위치, 보통 여기에 이름 들어가고, 사실 소속이 보통 들어가는데, 우리는 다 서울예대학교니까, 학과 이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이름 누구 있을까요? 네, 제 이름 쓸게요. 황요한이라고 하고, 여러분, 저는 교양대학 소속이니까, 교양대학 조교수,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 영문, 학과, 이공학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이렇게 상세하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2020 111 56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영어 영문학과 20학번 정도만 씁시다. 우리가 학부생인 건 다 아니까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4명 쭉 쓰시면 되겠죠? 네, 4명. 요거 위치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율이에요. 2명씩 써도 되고, 그리고 뭐 글자 크기도 지금 이것처럼 사람 이름은 좀 크게 쓰고 소속은 좀 작게 쓰고 이래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있겠다. 그림은 이렇게 아까 요거 보세요. 이거 배경이 이렇게 안 잘리죠. 그림은 이렇게 들어가면 그 벡터 이미지는 이렇게 키워놔도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요거 그림 보여드렸죠. 요거는 지금 요거를 여기 갖다 놓고 요것도 여기 갖다 놔볼게요. 자, 얘는 이만큼 키웠을 때 안 깨졌는데 좀 깨지려나? 비슷한 사이즈로 놓고, 자,
뒤에 게 없어요. 잘 보일까요? 혹시 이게 좀 흐려진 거 보이세요? 얘에 비해서? 그죠? 이게 JPG 이미지들은 이렇게 확대했을 때 깨집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원본 이미지가 큰 이미지인 게 좋겠죠. 화질이 안 깨지게 하려면 사진을 작게 줄인 다음에 넣어버리면 용량을 위해서 작게 줄인 다음에 넣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흐리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인쇄하면 더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흐리지 않은 이미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결과 발표하려고 보면. 여기 디자인 여러분들 편하게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이미지 가지고 스마트 아트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그림 같은 거 검색해 볼까요? 나무 피토그램에 집이 나오네요. 자, 이런 걸 넣었다. 그래서 아까 뭐, 기다란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을 나눠가지고 여기도 글자를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렇게 쓰고 싶다. 아니면 뭐 그냥 우리는 이런 중간 그림 같은 거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학교 로고 같은 거는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학교 로고를 다 찾진 못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요번에 저희가 서울여대랑 이화여대 학생 몇 명 팀이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화여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로고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있는 거 찾아볼까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학교 로고도 이렇게 모아놓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화여대 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여대 로고는 뭐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거 지금 보면 얘는 PNG 그 파일이 아니라 PNG 파일이 아니라 JPG 배경을 없애놓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키웠을 때 좀 깨집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학교 로고 같은 거 이 애들을 이렇게 크게 갈 필요 없고요. 얘가 글씨가 36이니까 이 정도만 넣어줘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럼 서울여대 넣으시면 되고 바룸 로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서울여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룸 로고 이런 거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한 판을 그대로 다 쓸 건지 또 이렇게 작은 PPT가 있으면 작은 PPT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드는 적이 있어요. 지금 좀 뭐랄까요, 이렇게 배경이 없는 상태로 오니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넣는 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건 별로 권장하진 않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사각형으로 박스화 시켜도 되잖아요. 박스화 시켜서 얘를 뒤로 보내기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여러 개 이렇게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처음부터 선을 이렇게 중간에 하나를 그어놓고 Shift 누르고 그으면 쭉 직선 그어집니다. 얘를 그어놓고 나중에 지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쓰고 반 나눠 쓰겠다. 아니면 4분의 1로 쓰겠다. 가로선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나는 3칸으로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 하나 추가를 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만들면 대충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만들어놨던 포스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포스터보다 구두발표 더 많이 하거든요. 요렇게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쭉 줄여서 보면 제가 이화여대에 있을 때 5년 전쯤에 발표한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서론, 연구 문제, 결과, 아주 간단하게 이건 결과표랑 그림을 더 강조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결과 좀 많이 나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넥트 들어가면 이넥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눠도 되고 그다음에 그 전체를 이넥트 단계랑 특별히 연관 짓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포스터도 있는데 저희는 요번에 세로 포스터만 할 거기 때문에 가로 포스터는 사실 별 의미는 없지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로로,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가로 포스터입니다. 미국은 가로로 많이 하거든요. 그럼 가로 포스터인데, 보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건 중간에 약간 크게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거 중간에 있는 그림 하나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넥트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 발표했던 거예요. 실제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미국에서 발표했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어떤 모양을 거칠지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거에 결정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즈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78.8 곱하기 109로 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월요일, 화요일 중에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로 하고, 그 외에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준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할 때 뭐 파워포인트로 만든 다음에 파워포인트 원본과 그 다음에 PDF 변환본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제가 분반별로 좀 나눌 건데요. 전시를 6월 3일 정도까지 결과를 받아볼 생각이고, 파일을 인쇄를 해서 6월 4일, 아니죠. 6월 1일에서 6월 3일 사이에 받아서 빨리 인쇄되는 대로 해서 이제 6월 4일부터 전시를 해서 13일 정도까지 한 열흘 정도 좀 전시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선 인포그래픽과 포스터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